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더불어 망언당, 저는 뭐 늘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크게는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의 사법 리스크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김원경, 그 다음에 뭐 등등 혁신위원장 김원경과 양이 원영, 이름이 또 뭐 엄마 아버지 성을 땄는지 독특한 또 캐릭터의 여성분이 하나 있어요. 이 우리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발언. 그 다음에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의해서 지금 두 사람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1년 만에 지금 컴백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재명과 회동을 했는데 둘이 뉘앙스 차이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친 이재명, 친 이낙연 해서 친명, 친낙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 이낙연계는 이재명을 빨리 제거하고 싶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몰살할 수 있다. 이 민주당이 침몰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당이 박살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빨리 당 대표를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구속이 되든지 바랄 겁니다. 빨리 내년 총선 전에,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민주당이 재정비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결선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개딸, 뭐 개혁의 딸이라 해서 개딸인데 저는 뭐 진짜 멍멍이 딸인지 알았어요. 하는 짓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양아들, 뭐 양심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양심은 하나도 없는 양아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극렬, 뭐 돈을 먹었는지 어찌됐는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반 이재명, 그러니까 반 이재명 쪽은 무조건 수박이라면서 이제 공격을 해대고 물어뜯고 있는데, 그래서 당에서 이 바른말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은 보이는데 말을 조심하는 거 아니냐. 그나마 조홍천 의원이 상당히 바른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 이렇게 침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드디어 구속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이제 한번 오늘 핵심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제가 한번 누차 얘기했지만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한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9월 말로 이제 다음 달로 이제 임기가 다가왔는데, 그 이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이죠. 을 한 2명 정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판사나 뭐 대법관 다 판사들이죠. 이 법관은 법과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국익을 우선으로, 모든 게 뭐 자기 혼자 고고하고 뭐 유명한 법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공직자들은 국민의 혈세,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게 최선의 임무입니다. 본인이 개똥 철학을 가지고 무슨 뭐 나만 오르면 돼. 국익은 나라는 어찌됐든 나라가 있어야 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제 조금 색깔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이 김일성 장학생이라 불리는 판사들이 곳곳에 저는 압력하고 있다 봅니다.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검찰이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간첩을 잡아도 판사가 이게 김일성 장학교나 좌파냐 간첩이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더라도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성과가 좀 미미했던 거는 아직도 김명수 사법 좌편향, 크게 이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 뭐 인권법 연구원가 해가지고 2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김명수 사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좌편향 판사들입니다. 그 중에는 뭐 김일성 장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네들이 지금 뭐 재판하는 걸 보면 재판이 아니라, 저는 뭐 2차 재판을 받아보고 당에도 탄압을 받아봤지만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개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어 있다. 이건 법과 원칙이 아니라 뭐 좌파들 쪽에 무조건 유리하게, 그 다음에 우리 애국 세력들은
진짜 터무니없는 판결과 재판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 대한민국 뭐 어떻게 보면 곳곳에 뭐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총체적 부실인데요. 곳곳에 붉은 암세포를 어떻게 긁어내냐. 붉은 바다에 빠진 이 대한민국 호를 어떻게 건져내냐가 뭐 저는 제일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속영장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이 리트머스 시험지, 이 사법부가 최근에 대법관이 좀 바뀌면서 어떤 영향이 조금 미쳤냐, 김명수의 영향력이 사라졌나 안 했나는 오늘 있을 전 특검, 박영수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여기다 이제 11억을 더 추가해서 딸하고 공범으로 이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대장동하고 연결돼 있고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거기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법관도 지금 엮여서 뭐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고 야단지기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잣대, 김명수 이 대법원 체제의 잣대는 내일, 오늘이죠, 오늘. 이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색깔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민주당 돈봉투 구속 2명 국회의원 지금 청구가 돼 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이 저는 구속이 되냐 안 되냐인데 검찰이 뭐 머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회기가 없는 동안에 이게 이제 방탄이 국회의원들은 방탄이 있습니다. 국회가 회의를 열면 불체포 특권을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를 하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이제 뭐 영장을 심사를 받냐 안 받냐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방탄으로 다 기각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기가 아닌 가운데 영장이 재청구됐기 때문에 100번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 이제 결론이 나면 이제 이재명의 시점은 언제냐? 뭐 회기 전에 8월 16일이 지금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그 전에 이하영 쌍방울건으로 통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검찰이 머리를 더 쓴다면은 뭐 정치적 판단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회기가 열리고 이재명이 자기 말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했으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또 잣대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이제 분열이 가속화되겠죠. 이 회기 중에 이제 체포영장을 국회에다 청구하면은 그러면 친이 친명계 간의 극한 대립이 되면서 민주당은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짜 태풍전야, 폭풍전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뭐 참 뻔뻔해요. 뻔뻔해. 이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체가 문제고 또 제1야당 대표가 됐다는 것도 참 넌센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이만큼 낮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 놓고 지금 또 지금 뭐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면서 오만 나쁜 짓을 다 하고요.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평화라는 통일이라는 뭐 틀을 쓰고 오만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5년 동안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국, 뭐 추미애, 뭐 등등 뭐 아주 가관찮은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이 자기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방탄으로 국회의원 또 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했고, 그건 뭐 민주당 공천받으면 누구나 되는 지역에 간 겁니다. 자, 근데 당대표도 또 출마해서 당권을 장악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계속 비판이 일어나고 이낙연계가 친낙계가 공격을 해대니까 당을 혁신한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뽑았는데 김은경이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 평소에도 말실수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청년들을 이제 뭐 2030들 표를 모으려고 좀 작업을 하다가
30일 날,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뭐 자기 아들 얘기를 들면서, 살 날이 많은 사람이 표를 몇 표 행사해야 되는 거고, 살 날이 조금 남은 사람은 한 표 하는 것 아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표라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뭐 별 말을 다 핑계를 대면서 뭐 노인 폄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노인 폄하가 아닐 수 있죠. 이분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르신네들을 폄하하는 그런 상습적인 그런 습관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폄하가 아니지. 자기 생각이 당연히 그런 거니까 1인, 어르신네들이 1인 한 표 행사하는데 불만이 있으니까 당연히 폄하가 아니겠죠. 자기 생각이 맞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르신, 폄하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 김영경이 혁신위원장이 이제 어르신, 뭐 저는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란 표현이 맞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뭐 한 집에 차도 몇 대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해외여행을 가고 뭐 스마트폰을 사고 뭐 좋은 신발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덕입니까? 당신네들이 폄하하는 그 어르신네들의 피와 눈물과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은 다 몰라라 생각하고, 뭐 지금 갑자기 잘 먹고 잘 사냐, 자기네들이 민주화 운동해서 잘 먹고 잘 사냐, 나라를 구하냐, 이거 제발 좀 깨어나라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은 진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실체는, 주사파, 종북 주사파들이나 친중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민주당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심각한 부분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됐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없을 사람, 이건 뭐 말 같지도 않는 막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은경 이 혁신위원장 이제 발언에 또 동조를 해서 양이원영이라는 또 국회의원이 이런 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듣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이 여자는 뭐 평상시에 뭐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밉상을 사고 있는데, 더 오래 살 청년과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좋죠. 어느 부모나 어느 어른들이 결국 부모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게 부모와 어른들이 할 역할이에요. 지금 아이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 아이들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천만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잘 먹고 잘 큰 세대들이 많고 또 온실 속에 자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이 인원이 적지만 북한 애들은 빨갛게 가지고 땡볕에 어떤 지금 진짜 지금 어디 야전에 버려도 살아날 아이들이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과 북한이 우리가 2배로 많다 그래도 경쟁을 하면 저는 북한 애들이 다 장악할 거라고 봐요. 이 게임이 안 된다. 북한 애들은 진짜 열악한 극한 상황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이 생존 능력은 상당히 앞장설 거다. 그리고 우리 뭐 탈북자들 보면은 아주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지금 두 여인이 대한민국 여자들 욕을 다 미고 있다, 여성들 열을. 그래서 이런 망발은 이게 망발 비하, 어르신네 노인들을 폄하할 의도가 없다 한다고 주장하는데, 없는 거는 본인들의 사고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말이 노인 폄하가 아니고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없을 사람들. 그럼 본인은 미래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태어나는 거는 순차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죽는 거, 저승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이 두 사람 내일 본인 또 교통사고 나거나 뭐 급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이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곧 해산 정당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없어질 정당이 미래에 없을 정당이면 이거 해산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최근에 이제 아직도 전투력이 부족한 이제 국민의 힘인데 참 답답해요.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 대통령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모진도 이 스피커가 약하고, 그나마 최근에 김기현 당대표나 뭐 몇 사람들은 하는데, 제가 봐도 아직도 전투력이 부족하고, 적극, 그러니까 바로바로 받아치고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한 박자 늦거나 아니면 이 공격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천벌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혁신위 해체하라. 이런데 지금 이 혁신이란 전 국민들이 볼 땐, 진짜 문제 위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내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개해야 될 입장이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폄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부요와 이 부국강병 평화는 어르신네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목숨으로 우리 이룩한 결과물이다. 이 가짜 민주화. 맨날 독재자라고 세우면서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의 건국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없다. 근데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대통령을 독재자. 우리 지금 산업화 근대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했다 해서 군사 독재자. 이렇게 지금 독재자를 두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잘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쟤네들이 공격을 하고 검찰 독재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이 국가 안보 분야, 제가 볼 때는 외교 안보 국방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을 잡고 있으니까 죽을 마시니까 검찰 독재라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이건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당이 당명을 카멜레온처럼 여러 번 바꾸면서 왔는데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시절에 열린 우리당의 당대표를 했던 정동영 씨를 보면 이게 2004년에 벌써 20년 전입니다.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당시도 야단이 났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동영이도 제가 볼 때 나이가 60이 넘었을 건데, 70도 넘었을 거라 봐요. 나이가 정확히. 자, 이 사람 집에 쉬어야 되는데 지금 쉬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 밉상, 유시민. 여기도 이제 열린당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근데 50대 접어들면 멍해진다. 본인은 지금 60대 넘었을 겁니다. 60대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이건 보통 본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온 집안 자체가 부인, 아들, 딸 지금 입시 비리로 아주 그냥 대표적인, 또 국민 밉상이죠. 조국. 이 사람도 이제 2011년에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 해드렸다. 참, 진짜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25를 겪은 세대, 꼴통이 아니라 그만큼 공산주의자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게 민주화는 정권, 체제 전복을 위한 용어고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간첩행위를 미화하기 위해서 간첩행위에다 걸리면 전부 통일운동이래. 평화주의자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장 잘 아시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복달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만 이런 얘기 했냐? 지금 이 조무래기들도 있습니다. 조무래기들도 한 얘기를 봅시다. 여기 보면
그 당시 또 2004년에 이제 민주통합당 당명을 하도 바꾸니까 김용민이도 나와가지고 김용민의 뭐 욕쟁이 있었죠. 시청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없애면 노인들 엄둔하질 않아 집회하러 안 나온다. 뭐 시청에 안 와. 이런 또 발언을 했고요. 김원경이가 이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똑같은 투표를 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한 또 리스트가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진짜 이제 또 조문하게 되게 되는지 봅시다. 그 윤호중이라고 최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놈은 뭘 배우나? 이런 놈은 분들은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가요, 어르신 하나가 돌아가시면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최강욱이죠. 민주당 최고위는 노년층 맹목적 청년층 하풀이 지지 염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후보 캠프에 지금 뭐 대변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투표소 못 가게 하라. 그 다음에 천정배, 또 여기 또 이제 원내대표하고 뭐 국회의원 매선하고 법무부 장관 됐는데, 노인들은 곧 돌아가실 분이다. 무슨 힘이 있나. 서른, 그 다음에 서른은 지금 보좌관이, 이게 군사 기밀을 700건 이상을 유출해서 지금 국정원 내사 중에 있는데, 뭐 간첩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지금 서른이도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망언당, 더불어공산당의 이 막말, 제가 볼 땐 이 국민들이 이 정도 되면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 해체해야 돼요. 이게 참, 이거기에 표 몰아주고 지지한다는 것은 공범입니다, 공범. 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투표하는 사람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세상이 빨리 와야 대한민국은 바로 서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원경, 양이원영 등 두 여성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과 국회의원의 망발, 그 다음에 역대 망발들을 봤습니다. 이것만 해도 해체 대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와중에 송영길이가 이제 당대표 지금 2년 전인가요? 당대표 이제 출마해가지고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이제 뿌린 사건이 있습니다. 뭐 200만원, 300만원 수십 명 뿌렸다 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구속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네끼리 구속됐다가 뭐 자료가 나와가지고 뽀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명 가차의 명단이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윤관석하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번에 이제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체포가 안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회기가 끝나자 이 회기가 없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현역 국회의원들도 검찰에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7주 만에 지금 뭐 입증 자료를 보강했는지 추가로 재청구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요.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은 송영길까지 전 대표까지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이재명하고 이낙연에 비하면 송영길은 좀 잔챙이지만 송영길까지 구속영장이 구속이 집행되면 뭐 상당히 파장이 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오후 늦게나 이제 밤 12시쯤 되면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느냐,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느냐, 이게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지금 사법부가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있나 없나인데, 만약에 박영수가 구속이 안 되면 이거 뭐 내일 이 윤관석, 이성만 또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판사가 심사를 한다 이러면은 또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이거는 100번 구속 사안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마구잡이로 뿌려서 지금 구속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만 한 20명이 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동적으로 한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에 송영길이가 이제 쇼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를 체포하라, 자기를 소환하라 이러면서 자기를 구속시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지금 이제
밑에 이 졸개들부터 먼저 잡아넣고 구속시키고 더 모아놓고 송영길을 저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지금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자기가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나를 뭐 이렇게 했다. 나는 뭐 도주에 원리가 없고 증거인멸에 우죄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소환하라,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지 말라, 나를 구속하지 말라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뭐 엄청 시끄럽습니다. 친명 뭐 지네끼리 모여서 개딸 양아들 뭐 북작북작해서 막 그 소탕해도 싸움짓거리 하고 있고, 자 이낙연이 와가지고 친명계가 지금 어떻게든 당을 정상화시켜 보려고 친명계에 대한 제가 볼 땐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내용이 계속 겹치고 있다. 자, 이 상황에 지금 이제 다시 대두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10월 사퇴설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뭐냐? 결국 이재명의 구속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쌍방울 이제 문제가 커질 거다 얘기했고요. 자, 8월 이제 내일 지금 두 사람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이재명도 이 핵이 없을 때 지금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검찰이 좀 더 지혜롭게 한다면은 제가 볼 때 핵이가 열리고 진짜 한동훈 장관 말처럼 그 사법 불체포 특권 포기했냐 안 했냐 보려면은 거짓말 했나 안 했나 보면은 회기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에 영장을 한번 청구해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지금 돈봉투 사건,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거기서 구속이 되느냐 안 돼 판단 따라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 반드시 이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영장은 청구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 당원 당규를 보면 당 대표가 유고 시에 자녀 임기가 8개월인가요?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8개월 미만이 남아 있으면은 비대위로 가는 거고, 그 이상이 남아 있으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되나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이 되면은 8개월이 채 안 남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사퇴를 하더라도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신경민이 전 MBC 국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친낙계 같아요. 이재명이 뭐 저렇게 비판적인 경우가 약간 있더라고요. 자,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늦어지면 뭐 늦어질수록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유리할 거예요. 선거 임박해서 이재명이 올 연말쯤에 구속이 되면 상당히 더불어공산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진짜 폭풍이 아니라 태풍, 진짜 허리케인을 만나서 박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제 만평을 그린 건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보면 지금 이 낭떠러지 봉사가 장님이 앞에 서고 이재명이가 이제 죽음의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다 같이 붙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명작입니다. 제가 볼 때 명작이고, 최근에 이순신 장군을 또 이재명과 정청래 얼굴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의 원 저작자가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했다 그래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 이재명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배신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면은 향후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지금 뭐 대장동 등등 한 것에도 엄청 많은데, 대북 송금 되게 큰 거예요. 800만 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벌써 10월 달에 한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이 뭐 김용 뭐 이렇게 해서 뭐 측근들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장동에서 제가 이제 쌍방울로 종쳤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에서
쌍방울, 방울 두 개를 크게 종쳐가지고, 정치 생명도 끝나고, 인생도 끝난다. 이런 식의 방송이었는데, 지금 핵심은 제가 볼 땐 대장동은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비리고, 이제 개인 비리, 공권, 직권 남용의 성남시장으로서 했던 그런 비리고, 이 대북 송금은요, 이 규모가 더 큽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했을 때 형벌이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그 특검 때 형량을 보면 이재명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한 50년에서 무기징역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의 2명에 대한 내일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언제 그러면 검찰이 소환할 거냐 얘기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16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말고도 제가 볼 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가 가장 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건에 다 묶이면은 본인이 이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들었는데, 그랬더니 또 뭐 그 투표를 기명식으로 하자. 이게 다 인신에 관한 그 투표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예요. 누가 했는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다시 기명 투표로 바꿔야 된다. 뭐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 또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6일 전에도 검찰이 지금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8월 8일 날 그 쌍방울로 구속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의 구속에서 법정 정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이 구속영장 청구도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게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FC, 쌍방울, 경기도 법인카드, 뭐 장남, 불법, 뭐 도박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진상, 김용 구속됐다가 지금 또 풀어줬어요. 이게 무슨 판사들 중에 자빨이 있는지 구속시켜놓고 왜 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북 송금, 불법 송금, 대북 송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쌍방울 뒤에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주자. 강력한 대권주자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돼 있는데, 그 이화영 재판에 나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대북 송금은 쌍방울그룹 뒤에 경기도와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신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이 대권주자 당시는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현 대표다는 얘기고, 2019년 쌍방울 그룹이 2000년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으로 5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해서 모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이거는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재명이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 둘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재명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이 최근에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대북 송금에 이재명에 보고했다는 회장, 또 이화영 부부 간에도 특이한 부부예요. 이상한 부부인데 부인이 뭐 변호사를 해임하고 지가 권한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기가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는데 부인이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화영 부부의 부인이 혹시 개딸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상당히 그 해괴망측한 짓을 하면서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의 진술, 이게 법정에서 상당히 큰 이슈로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8일 날 이화영 법정 정원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특히 이재명의 구속을 바라는 많은 애국 국민들, 뭐 자빨들도 어떻게 되나 궁금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이재명의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김성태의 진술, 그다음에 이화영의 정언 번복.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법정에서 이하영이 진술을 본부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되면은 제가 볼 때는 8월 16일 전에도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기가 아니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놓아야 되겠죠. 검찰은 뭐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회기가 열렸을 때 영장을 청구하면 더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이 구속 시간이 카운트다운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망언당, 더불어공산당의 운명, 그 다음에 언제 이 태풍 쓰나미가 이 폭풍이 몰려오느냐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그 결과 민주당이 친명, 친낙,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분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침몰할 것이냐 저는 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모든 이 검정 리트머스 시험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자 대장동에 가는 비리죠. 50억 클럽. 자 여기에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요. 또 내일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지금 이성만 등 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구속 시간은 빨라지느냐 늦게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핵심은 대법원장 김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재판부에 남아서 요직에 있으면은 구속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나 돼야지 김명수가 사퇴하고 새 대법원장 체제가 되어야지만이 좀 그나마 이 법원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재명을 넘어서 문재인까지 구속할 수 있는 송영길 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재명 또 문재인까지 구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애국 국민들은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는 좀 모든 앙금을 내려놓고 오로지 범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하고 하나로 뭉쳐서 싸워주고 총선에 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범보수 자유우파의 군소정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당도 있고 또 이제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어요. 이런 군소정당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은 모여서 저는 하나로 통합만 한다면은 작게는 3% 이상, 많게는 15%까지 득표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뭉쳐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요. 지금부터 7월 한 달, 제가 뭐 내전 경고 방송을 했지만 날씨가 도왔습니다. 날씨가 도왔고 또 히로시마의 오염수가 8월, 7월로 됐다가 지금 연기가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기각되는 바람에 김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쟤네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쟤네들은 동가 조직이 역대급이고 여기서 물러나면 자기네들도 죽기 때문에 지금 7월에 못하면 8월, 9월 제가 볼 때 9월 상당히 전통적으로 춘추투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될 시점이다. 지금부터가 내년 총선까지가 위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